안녕하세요. 저는 끄꾸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는 우연주 선생님입니다. 현재 이론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하려면 잠시 저의 20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성공한 미술 작가를 꿈꾸는 미대생이었습니다. 그림이 좋아서 미술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에 부모님과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금전적 지원이 끊기고 자연스럽게 미술 교육으로 길을 가야 했죠. 사실 그 시절엔 이건 내 꿈이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무거운 현실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꿈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운명처럼 저에게 축구 코치인 뮤리뉴 감독의 이야기로 특별한 조언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뮤리뉴 감독의 꿈은 원래 성공한 축구 선수였는데 코치로 전향해서 세계적인 감독이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 미술 교육자의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뮤리뉴 감독님을 제 모델로 설정한 이후부터 제 인생은 매일이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미술을 가르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 미술에 대한 호불호가 이미 생긴 상태로 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좋아하는 학생들은 즐거워했지만 미술을 싫어하거나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은 부담스러워하는 게 눈에 보였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재밌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가장 먼저 한 거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향을 파악하는 거였습니다. 아이가 그림을 어려워하는 이유, 미술을 싫어하는 이유를 알아내고 그에 맞춰 수업 방식을 조절했죠. 계속 그렇게 현장에서 가르치면서 드는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들이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코로나가 터졌죠. 학교는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미술을 온라인으로 실기와 이론을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시작되었죠.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실기를 쉽게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결국 조형 요소와 원리를 중심으로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방법을 찾아냈고 이걸 온라인 수업에 적용해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9세 남자아이를 둔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미술을 너무 싫어하는데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다고 걱정이 된다고 하셨죠. 처음엔 미술을 어렵게 느끼고 오랫동안 붓을 잡고 그림에 집중하는 걸 어려워했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미술 세계에는 다양한 색들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면서 어떤 기준으로 색을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했죠. 따뜻한 색과 따뜻한 색을 더하면 또 다른 따뜻한 색이 나온다는 걸 직접 그려보면서 알게 했습니다. 수업은 길게 하지 않았고 짧고 핵심적인 이론을 적용해 볼 수 있는 활동 시간들을 많이 줬어요. 점점 아이가 미술을 재밌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미술 동아리에 들었다면서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원래 미술을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이렇게 즐기는 모습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정말 뿌듯했죠. 또 캐나다에 살고 계시는 학부모님이 아이가 전교 수채화 미술 대회에서 2등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제 실기 수업을 들은 덕분인 것 같다고 고맙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대만에서 미술을 전공하기 위해서 수업을 듣고 싶다고 연락을 주신 학부모님도 계셨죠. 이렇게 온라인 미술 수업도 진행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아이들에게도 미술의 가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를 소개하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절망이 결코 절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미술을 어려워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아이의 한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미술을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이의 모든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죠. 중요한 건 아이가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입니다. 그 과정에서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면 슬프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는 미술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감과 창의력을 키우고 자신의 삶에 특별한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개인마다 그려내는 그림과 성향을 관찰하면서 어디를 보완하면 좋은지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스스로 자기 그림을 아이들이 완성해 나가면서 실기력은 쌓아 올라가고 점점 미술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미술을 애초에 싫어하는 과목으로 여기게 되죠.
그래서 초등학교 시기에는 미술을 어렵게 느끼는 인지 상태가 있는 경우 빠르게 바꿔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미술 시간마다 멍을 때려서 걱정이라는 학부모님이 계셨어요. 저는 아이의 성향을 파악해서 무리하지 않게 압박하지 않고 그림을 편안하게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걸 우선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표현 기법들을 경험할 수 있게 했어요. 붓과 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느낌, 저렇게 표현하면 저런 느낌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면서 말을 또 잘했기 때문에 본인의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그러자 미술 시간이 시작하기 10분 전에 일찍 온라인 교실에 들어와서 저를 기다렸고 6개월 동안 정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반에 미술을 잘하는 아이들이 많긴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서 자신감 있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보는 기분이었죠. 모든 예술과 철학은 성장하거나 하강하는 삶의 치유수단이나 보조수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철학자 니체의 말을 좋아합니다. 니체의 말처럼 예술은 삶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미술 수업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예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 인생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림에 자신이 없었지만 작은 성취를 통해 미술을 즐기게 되어가는 경험이 생기면서 성장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미술 교육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미술을 통한 성장을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과정에 꼬크가 있어서 든든하고 제 수업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